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신화섭입니다. 오늘은 기아 EV4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출시된 EV3가 특유의 가성비 그리고 뛰어난 주행거리, 괜찮은 상품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 캐즘 시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EV4도 EV3 못지않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V4도 EV3 못지않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EV4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일단 앞쪽부터 살펴보시면은 확실히 세단답게 좀 낮은 앞코를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앞쪽에 본인 라인도 살펴보시면은 여기 윈드실드부터 이 앞쪽 코까지 이렇게 상당히 꽤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 앞쪽에 있는 이런 가로 장식들도 일반적인 다른 차보다 좀 낮게 배치를 함으로써 공기역 각계수도 끌어올리고 날렵하게 보이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헤드램프 살펴보시면은 기아의 최신 디자인 아이덴티티죠.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됐습니다. 근데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막 뾰족뾰족한 주간 주행등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이라든지 전반적인 모양 이런 것들이 마치 별을 닮아 있어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 거라서요. 확실히 그동안 봤던 다른 차들이랑 다르죠. 이쪽에 불 꺼진 곳에 EV3가 같이 있는데 확실히 전혀 다른 인상이죠. EV3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간 주행등 자체가 지금 불이 꺼져 있긴 하지만 세 갈래라서 뭔가 좀 가운데로 이어지는 이 선이 좀 더 자극적이게 드러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EV4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이어주는 검은색 장식이 있긴 하지만 양쪽 눈 사이가 훨씬 멀기도 하고요.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아 가지고 양쪽 눈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 훨씬 더 잘 인지가 됩니다. 기아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랑 함께 미는 게 이제 타이거 페이스잖아요. 사실 뭐 이전 세대들, 뭐 전 내연기관 차들까지만 하더라도 진짜로 약간 타이거 페이스 같다, 타이거 노즈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약간 그런 호랑이의 웅장함은 떨어진 게 사실이죠. 하지만 여전히 기아는 타이거 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호랑이 같은 용맹한 그런 맛은 좀 떨어졌지만 기하학적인 좀 패턴들을 주로 사용을 하면서 확실히 역동성은 여전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살펴보시면은 ADAS 시스템 위한 레이더 센서 위치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범퍼 통합형 플랩도어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열을 식혀야 될 때는 열어주고 공기 저항을 줄여줘야 될 때는 또 닫아주고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다른 현대차 기아 전기차랑 같은 부분이에요. 충전구는 EV3랑 마찬가지로 조수석 쪽 앞쪽 팬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수동으로 열리네요. 수동으로 열리고요. 이렇게 충전구 커버, DC 콤보 충전구 커버도 덜렁덜렁 거리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텐션감 있게 잘 막아놓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아쉬운 점 얘기하자면은 이거 충전구 요거를 조금 더 일로 옮겨가지고 이 클래딩을 좀 안 침범하게 했으면 좀 더 깔끔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이거는 차체가 낮은 세단 특성상 어쩔 수 없겠죠. 확실히 옆면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 처음에 이 차가 공개됐을 때 어색함을 느꼈던 부분이 어딘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이 뒤쪽 루프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기아가 만드는 전기차들 그리고 양산차들이 좀 유려한 곡선을 많이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EV9을 비롯해서 EV4는 좀 직선을 주로 사용하면서 날렵함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2820mm에 달하는 차급치고는 상당히 커다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앞쪽 오버행은 상당히 작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뒤쪽 오버행은 상대적으로 훨씬 크게 설계를 해놓음으로써 차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뒤로 날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가지고 실루엣 자체는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세단이지만 전기차잖아요. 바닥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차를 좀 똥똥한 디자인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런 라인 같은 거 하나 더 설정해 주면서 마치 배가 이렇게 홀쭉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보정 속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도 주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저 루프 라인은 진짜 상당히 독특하네요.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뚝 끊긴 다음에 또 이렇게 완만하게 쭉 이어져 있는 이런 디자인이 공격적이고 참신한 도전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용 플랫폼이 탑재된 전기차답게 바닥에 배터리가 튀어나왔다던가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잘 마감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뒷모습을 언뜻 보면은 약간 EV6랑 비슷한 느낌도 조금 없진 않죠?
둥글게 이제 펼쳐져 있는 인상 자체는 EV6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세부적인 디테일은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로로 길게 이어진 테일 램프가 이렇게 일자로 마련이 돼 있고요. 이 가운데는 상당히 뭐랄까요? 별다른 장식 없이 그냥 완만하게 평평한 판을 만들어 놓으면서 뭐 약간 여백의 미가 느껴지기도 하고, 사진으로 봤던 것처럼 막 너무 밋밋하다, 양쪽 눈 사이가 너무 멀어서 흉하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일단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세단에서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이 위쪽에 보시면은 루프 스포일러가 양쪽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어요. 이거는 BMW XM 같은 자동차에나 탑재되던 그런 루프 스포일러가 양쪽에 멋있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뒷유리는 이제 엄청나게 누워있네요. 거의 뭐 이 정도면은 911 타르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누워있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과한 느낌이 있었는데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자, 지금 이 차는 커버를 벗겨놓은 상태인데 프렁크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 같네요. 보시면은 여기 쪽에 프렁크 조금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렁크는 없다고 하고요. 뭐 아무래도 보닛이 이렇게 좀 낮은 세단이니까 프렁크를 넣을 공간까지는 마련 굳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간이 많은 거 보면은 넣으려면 넣을 수 있었는데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프렁크가 없어도 괜찮은 거는 트렁크 용량이 넉넉하기 때문이겠죠. 지금 2열을 전부 다 접어놓은 상태인데 저 앞쪽까지 이렇게나 길게 광활한 공간이 이어집니다. 물론 완전히 플랫한 그런 공간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 뒷 좌석 쪽에 상당히 높은 턱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하지만 뭐 SUV가 아니고 세단이기 때문에 이런 턱 가지고 굳이 아쉽다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이 490리터에 달해요. VDA 기준이고요. 이 트렁크가 옆에서 봤을 때 열리는 면적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좁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 좌우로 굉장히 넓은 부분에서 트렁크가 열리기 때문에 뭐 웬만한 높은 짐이 아니고 일반적인 짐을 싣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양쪽에 이렇게 턱 아래쪽에 또 공간을 깊게 파놨기 때문에 잘하면 골프백도 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래쪽의 공간도 뭐 잘 활용할 수 있게 또 추가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뭐 이쪽에 충전 케이블이라든지 갈아 신을 신발 이런 것들, 소화기 이런 것들까지 넣어 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리는 차는 GT라인입니다. GT라인 색깔 상당히 공격적인 거를 갖다 놨어요. 무광 파란색인데요. 이 앞쪽 범퍼 전체적인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이 아래쪽에 범퍼 옆쪽 이런 장식들이 마치 날개 모양처럼 장식을 해놔가지고 변화의 폭은 크지 않지만 훨씬 더 대담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색깔에서 오는 위압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범퍼 장식들의 일부 변화로 인한 위압감도 있어가지고 뭐 당연한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GT라인의 디자인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앞쪽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니은자 날개 모양의 범퍼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일반 모델은 여기가 생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양쪽에 이렇게 이 트렁크 라인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듯한 모양의 음각 장식을 더해놨었는데 GT라인은 그런 장식들 다 빼버렸고요. 유광 검정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훨씬 더 화려한 모습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 모델은 이 번호판 라인에 딱 맞춰서 이게 이렇게 음각 라인이 들어가 있었는데 GT 라인은 안쪽으로 이렇게 좀 더 파놔가지고 뭐랄까요, 좀 더 입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 반사판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길게 들어가서 확실히 색상에 대비를 주면서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 아래쪽도 약간 귀엽게 디퓨저 같은 느낌 살짝씩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후진등인가요? 후진등도 아까 일반 모델은 이렇게 아랫변이 더 긴 사다리꼴이었는데 GT라인은 윗변이 더 긴 사다리꼴 모양으로 바뀌었고 좌우로도 약간 더 긴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실내 디자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한 이유는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이 GT라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장식들, 색상들 이런 거 제외하고는 디자인은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모델을 촬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GT라인부터 보여드립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자체는 기아가 최근에 전기차에서 두루 사용하고 있는 그 디자인이 적용됐죠. EV9에 처음 들어갔던 그런 디자인 같은데 스티어링 휠에 기아 로고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 디자인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혼 커버도 살짝 각진 모습을 주면서 전기차잖아요.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조금 중요할 텐데 그런 점을 강조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이 아래쪽에 6시 방향에 탑재되어 있는 것도 여느 기아차랑 마찬가지고요.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보시면은 센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 중에 딴짓을 한다거나 졸거나 하면은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그 기능이 탑재됐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정전식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 스티어링 휠을 흔들어 주세요 이런 귀찮은 문구 안 봐도 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구성도 EV3랑 거의 같습니다. 12.3인치 클러스터, 12.3인치 디스플레이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거 동일하고요. 이 가운데 5인치짜리 공조 조작용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탑재되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쪽 보시면은 이것도 EV3랑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테이블처럼 이용할 수 있게 넓적한 판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이 적용이 돼 있고요. 이 안쪽에 살펴보시면은 컵홀더 두 개 마련돼 있고 그리고 이 위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도 하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게 양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이렇게 차가 움직일 때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바닥 쪽에 마찰력이 큰 고무 소재를 활용해 가지고 막 그렇게 스마트폰이 막 나부낄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위쪽에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꺼졌을 때는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히든 램프인 거죠. 이게 기아 EV9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EV9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경 소재가 나무였는데 EV4는 나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히든 램프, 어쨌든 이것도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공조 장치를 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레버라고 해야 되나요? 버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버튼이 적용되어 있고요. 상당히 직관적이긴 하네요. 내리면 온도가 내려가고 올리면 온도가 올라가고 내리면 풍량이 약해지고 올리면 풍량이 세지고 이런 직관적인 조작 방법, 그리고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조작이 된다는 점,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운전 중에 사실 이렇게 스티어링을 잡고 있으면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 5인치 화면 가운데 사이에 안 보여요. 사실상 운전할 때는 죽어있는 공간이라서 이걸 터치해서 조작하려고 하면 화가 잔뜩 날 것 같은데 다행히 물리적인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감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고급 소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니까 분명히 친환경 소재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졌을 때 그렇게 싼 티가 나지 않는, 인조 가죽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우레탄이 들어간 플라스틱 같은데 은근히 보시면은 볼렁볼렁하죠. 은근히 푹신푹신하고 그렇게 만졌을 때 싸구려틱하지 않게, 저렴해 보이지 않게 잘 마감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여기랑 동일한 소재를 적용한 것 같아요. 누르는 느낌이나 겉으로 봤을 때 모양 이런 게 동일한데 이렇게 색상을 다르게 해놓음으로써 마치 다른 소재가 적용된 것처럼 보이게 마감을 해놓은 것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직접식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돼서 두 소재 사이를 분명하게 갈라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 옆에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도어 캐치네요. 이 지난번에 팰리세이드 리뷰하면서 그리고 아이오닉 9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대차는 이 도어 캐치를 참 작게 만든단 말이에요. 물론 작은 게 미니멀한 실내에서는 어울릴지는 몰라도 차량 가격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좀 옹졸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기아는 이렇게 큼지막한 도어 캐치 마련해 놔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열선 시트 버튼, 통풍 시트 버튼 이렇게 있는 거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걸 눌러서 메모리 시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기존과 동일하죠. 근데 신기한 거는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도 이젠 도어에다 갖다 달아놨네요. 이런 버튼들은 원래는 스티어링 휠에 직접 붙어 있거나 아니면 운전석 왼쪽 무릎 위에 이런 데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독특합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 여기 있어요. 구매하신 오너분들 찾아 헤매지 마세요. 자, 일단 2열 들어가기에 앞서서 실내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휠 베이스가 2820mm에 달하는 차다 보니까 꽤나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바닥 자체도 여느 현대차 그룹 전기차랑 마찬가지로 플랫 플로어가 구현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실내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2열에 앉아서 앞을 보면은 이렇게 메쉬 타입 1열에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돼가지고 조금은 더 열려있는 시야를 볼 수 있다는 점 좋습니다. 이것도 EV9에서 봤던 거죠. 자, 근데 그나마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이 솔직히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아까 밖에서 봤을 때
옆에가 이 루프 라인이 상당히 이렇게 깎여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열의 루프 공간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는 디자인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썬루프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운전자 머리 위에서 썬루프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쪽은 썬루프로 인한 공간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제 눈앞에 천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정수리가 이렇게 약간 움직이면 닿습니다. 제 키가 183cm입니다. 뭐 앉은 키가 상당히 큰 편이긴 한데 어쨌든 천장의 머리가 살짝씩 쓸린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이 의자가 상당히 뒤로 누워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천장이 낮은 거를 기아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이렇게 뒤로 상당히 누워 있는 시트 포지션을 마련을 해가지고 최대한 탑승객이 천장에 머리가 닿는 불편함을 덜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 덕분에 시야가 약간 답답하기는 하지만 앉아 있는 것 자체는 편해요. 의자가 상당히 뒤로 누워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은 엉덩이 방석 쪽도 상당히 두툼한 데다가 앞쪽으로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제 오금인데 거의 뭐 오금 바로 뒤쪽까지 허벅지를 잘 든든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죠. 거기에다가 운전석 아래쪽에 발까지 들어가니까 시트 포지션, 앉은 자세 자체는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공조 장치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뭐 3존 공조 시스템 이런 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2열에 송풍구까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운전석 뒤에 하나, 조수석 뒤에 하나 이렇게 USB-C 타입 포트 2개 마련되면서 뒤에 앉은 승객들도 편안하게 충전,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거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뒤에 앉아있는 승객들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좀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 강제로 접어버릴 수 있는 기능도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뭐 농담이고요. 어쨌든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자, 다음으로 EV4 파워트레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거창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EV3랑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모터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 굴림 모델이니까 앞쪽에 위치하고요. 최고 출력은 150kW, 마력으로 하면 204마력 정도 발휘해 줍니다. 자, 그리고 EV3랑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레인지 배터리와 롱 레인지 배터리가 탑재돼요.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레인지가 58.3kW시, 롱 레인지가 81.4kW시로 이것도 EV3랑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차는 세단이잖아요. 그리고 공기역 합계수도 0.23cd로 상당히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스탠다드 레인지 58kWh 배터리밖에 탑재가 안 됐는데 주행거리가 무려 382km를 인증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롱레인지 놀라지 마세요. 무려 533km를 인증받았습니다. 똑같은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된 EV3 같은 경우에는 501km였거든요. 근데 얘는 무려 533km를 인증받았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아이오닉 9 있잖아요. 532km인데 EV4가 아이오닉 9보다도 주행거리가 1km 더 긴 겁니다. 국산차 중에는 가장 긴 주행거리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아 EV4에 대해서 샅샅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EV4는 EV3랑 함께 기아의 전기차 전략을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모델이거든요. 아직까지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EV3 못지않게 가성비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시장에 또 한 번의 파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모터그래프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계시면은 이 차 판매량은 어떤지, 그리고 추후에 시승할 때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하섭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